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에 올렸던 3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 3개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서 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지 그런 거를 좀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1일 1 영상을 원칙으로 매일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올리고 소통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뭐 책도 2권이나 내고 또 뭐 유튜브도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아무 말 대잔치 하던 그때가 가끔은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영상을 좀 돌아보면은 진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볼 정도로 한 말을 저렇게 이제 영상으로 다 해놨나 싶은 것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런 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좀 새해 들면서 좀 생각을 바꾼 게 너무 좀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정말 즐기면서 했던 그 마음 자체로 한번 좀 돌아가 보자. 초심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방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자주 방송을 더 할 수 있도록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줬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뭐 영상이든 뭐 답글이든 제가 웬만하면은 다 답글을 꼼꼼하게 달 생각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또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만큼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좀 다른 분들께 제 영상을 보고 있으니 함께 보자. 이 세력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주변에 좀 알려주신다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일 전에 2023년은 상승 시작해가 될 것이다. 비트 이더 지배력이 상승할 것이고 상승 사이클은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자면은 요 영상인데 그러면은 좀 질문해 주신 거를 좀 보자면은 어떤 분께서는 10K 밑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근거는 비트코인의 역사상 경기 침체는 없었다. 그 말은 뭐냐? 자, 비트코인이 탄생 이래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0K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생각이랑은 좀 약간 다른 게 경기 침체만큼의 큰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죠. 코로나 때 있었고 또 경기 침체 외에도 비트코인은 사실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굉장히 그 큰 하락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제가 이 경기 침체 완전히 이제 거시경제와 비트코인이 완전히 동일하게 간다라는 관점이 선행되고 맞아야만 이 말에 근거가 생기는데 저는 그게 좀 약하다고 아직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이미 바닥이 한번 나왔다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랑은 다른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세비클럽 진행 예정 말씀해 주셨는데 세비클럽 진행할 예정이고 1월 말에서 2월 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견을 솔나무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오르려면 시중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맞죠. 연준에서도 원래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넘쳐 흘러야 이쪽으로 오는 것은 상식이다. 예, 상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블록체인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인다. 반감기도 의미가 없다. 그땐 돈이 흘러 넘치던 시기인데 왜 그때랑 어떻게 똑같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대급 금융위기에 경기 침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간의 반감기 사이클로 예측을 했다간 골로 갈 수도 있다. 예,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이 뭐 맞을 수도 있으며 각자의 또 생각대로 소신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 남겨주신 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투자라는 게 절대 상식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상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은 그럼 대체 그 13일 전에 댓글 남겨주는 시점이 비트코인 바닥인 시점인데 그러면 이 상승을 뭐 비트코인의 데드캣 바운스로 볼 것이냐? 그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퉁 튀어 올라오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데드캣 바운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호재가 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냐 또 아까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유처럼 뭐 그러한 요소들이 작용한 것이냐 사실 저번에 그 네 가지를 또 봤을 때도 되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에게 유의미한 거는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저평가일 때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저평가일 땐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면은 매수 버튼에 손이 가지 않고 바닥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환희에 찰수록 또 상승 고점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환희에 차고 좀 더 오르는 게 뭔가 근거가 있어 보이고 또 손은 매수 버튼으로 가고 이게 참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인드라는 게 그 투자에 있어서 되게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상식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 그 상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투자가 상식대로만 흘러갔다면은 그 상식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왜 투자를 못할 것이며 상식을 떠나서 정말 그 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투자라는 영역에서는 실패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투자라는 것을 성공해내는 과정에서 그 전문적인 영역이 정말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가, 그게 성공 여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상식선에서 모든 게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제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1000만 원 초반, 예, 저는 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말이 절대 다 맞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1000만 원 초반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온다고 보지만 온다면 오는 대로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방향성에서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이고 아무리 하락해도 아무리 상승해도 괜찮은 포지션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기를 박다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방송을 봐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영상 꾸준히 보다가 오랜만에 댓글을 남긴다. 최근 현금채굴에 더더욱 집중했는데 하락장이 길어도 나쁘지는 않고 상승장이 길어지면 좋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 업비트 계좌 들어갔는데 12% 찍힌 거 보니 뿌듯하다. 예. 저는 좀 이런 관점이 많은 구독자님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세상학개론이랑 같이 만든 그 클럽 알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클럽 알파에는 젊은 자산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만약에 가상자산으로든 뭐 주식으로든 부를 증식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파이어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20억, 30억, 40억, 50억, 뭐 100억까지, 뭐 200억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럼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방식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기보다는 상승장에서 굉장히 느긋하게 잘 물량을 모았다가 익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시켰다라는 거죠. 물론 제 단편적인 어떤 그 제 경험 사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게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고전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저평가 구간일 때 모으고 고평가 구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본인이 만약에 매수와 매도와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죠. 그것이 본인의 원칙이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믿으시고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데 그 방식이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늘 먹히는 전략인가? 단순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잠깐 먹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몇 번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은 좀 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았고 맞는 방식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방식을 꾸준히 켜나가고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이웨이님, 예, 유튜버 마이웨이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이웨이님이 굉장히 이제 진정성 있게 좋은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봐보시면은 도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책 잘 읽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에서 코로나 때와 같은 하락 구간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이 궁금하다. 예, 코로나가 특수한 상황 맞죠.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 맞는데
이 투자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언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움푹 파이고 움푹 파이는 하락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데 비트코인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저점이 나오고 나서 이때가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쭉 빠졌죠. 근데 과거에 보면 이때도 저점을 한번 찍고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네. 올라가는 듯 했지만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움푹 꺼지는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때는 코로나랑 별개의 사건이었겠지만 뭔가 이제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근데 그러면 이때는 왜 하락했을까요? 바닥 찍고 왜 하락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사건을 하나하나 알 필요도 없고 다른 시기지만 어떤 악재가 되는 비슷한 사건들이 늘 존재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움푹 파이기도 하는 하락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 하락이 요 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근데 그러면 무슨 사건 때문에 깨지겠냐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 아니냐 맞죠 근데 그럼 특수한 상황이 뭐겠냐가 알 수 없죠 그러면은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우리가 소설은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호진님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다, 비중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 역시도 이제 부족한 투자자고 제가 포트폴리오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면 또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이 절 따라하거나 따라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구독자님들한테 일일이 다 포트폴리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일일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되도록 이제 공개를 할 생각은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포트폴리오가 0이 되었을 때 똑같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에 매 순간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의 돈이 현재 구독자님께 쥐어준다면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 이 지긋지긋한 이 코인판 난 다신 투자 안 할 거다 이러면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다 팔고 나가시는 게 다 팔고 나간 다음에 지금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투자의 정석이다. 이 투자가 한 번 싸게 사서 영원히 쌀 때 팔면은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는데 쌀 때 사면은 당연히 누구나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투자는 매 순간의 의사결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이걸 팔아야 돼? 유지를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아니면 또 이걸 뭘 사야 돼? 라는 의사결정을 매 순간 매일매일 언제나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우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려있다고 해서 물려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제일 바보 같은 얘기예요. 물려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는 거랑 물려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은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은 완전히 똑같은 비중에 똑같이 물려있어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물려있어도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방금 물려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전 심리라던가 본전이 되면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던가 아니면 본전을 넘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큰 조정이 와서 본전 구간이 왔을 때 그냥 팔아버린다던가 근데 반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내가 투자한 그 시점보다 무조건 더 올라서 고점을 뚫고 10배 이상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본전 심리 같은 심리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예, 미래 절대 알지 못하죠. 크립토미너스 향후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옛날엔 비트만 근본이고 나머지 알트는 펌프 앤 덤프였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예, 미래 당연히 아무도 몰라요. 미래 아무도 모르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으로 베팅을 하시면 되는데 블록체인이 그러면 미래냐?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자산이냐? 이것도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은 없으니까. 다만 본인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비트 도미넌스가 향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시장이 가상자산의 순풍이 돌기 위해서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 큰 자금이 선택할 가상자산은
이 가상자산 중에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일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기존 패턴을 살펴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연료를 집어넣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낙수 효과가 생기지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완전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명 기업이 만든, 완전히 뭐 두 명이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코인에 엄청난 자금이 갑자기 들어오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관점이 또 존재하는데, 저는 하락장이 정말 끝나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오르던 비트코인이 떨어지던 비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금들이 힘이 빠져서 많이 이제 그 손절을 하고,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곳에 돈이 몰려야만 최종적으로 돈이 몰리거나 아니면 돈이 다 빠지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저는 이 시장에서 완전히 저점이 잘 형성이 됐고 이 상승장으로 완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지, 제 말이 뭐 무조건 맞고 뭐 미래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예, 마지막 영상이네요. 좋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2100만 원대에 진입해서 적립식으로 매일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서 24년 하락장이 오면 다시 진입해서 적립식 매수할 생각이었다. 예, 이렇게 피자님께서는 스스로의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자, 이번 잠깐의 상승을 끝으로 하락이 와도 현실적 가당 바닥이었던 2,000을 깨지 못하고 예측하셨으니, 예, 제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해 나갈지 너무 고민이다. 예, 고민이 참 잘 무조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좋아요. 좋은데, 분할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서, 못 샀다는 얘기인가요? 24년 하락장이 오면, 24년 하락장이 왜 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4년 하락장이 온다라는 확신 안에서 하락장이 오면 매수를 한다라고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을 관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행동을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2100만 원대를 깨지 못하고 쭉 올라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회 못 잡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때 무조건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력이라는 유튜버가 2100만 원 뭐 안 깰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해서 안 깨는 거 절대 아니고, 깰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더 올라갈 때 2100만 원을 깰 때, 횡보할 때, 뭐 상승장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행동 지침을 미리 정해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빠진 시나리오가 뭐냐면 24년 하락장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도 있어야만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는데, 24년 하락장이 온다라는 것을 이미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거를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이 서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좀 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좀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나리오를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나리오를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그 시나리오를 스스로 깨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시나리오를 짜서 스스로의 의지대로 매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떠나면 나 그냥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쳐다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말 쳐다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괜히 많이 올라서 더 오를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뒤에 가서 사버리게 되면은 그런 게 진짜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큰 피해고, 정말 큰 최악의 어떤 상황이고, 처음에는 비트코인 값만 보려고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오르는 거 보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중에 빚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나리오나 스스로의 관점, 주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다 성공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침체를 처음 맞이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바닥에 나왔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로 적중한 지표도 이번 하락장에 틀릴 수 있다. 예,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거는 19년도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19년도 4월에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도 내년에 IMF 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전망이 정말로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부동산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았고, 코인도 굉장히 이제 암울했습니다, 전망이. 그런 상황에서 19년도 4월부터 19년도 7월까지는 굉장히 큰 상승장이 나와줬었고,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2월까지는 알트코인 짧은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짧은 불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들은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 적중한 지표도 이번 하락장에 틀릴 수 있다는 말 매우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나리오에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라는 게 정답이 진짜 아예 없어요. 정답이 아예 없는 게, 만약에 어떤 투자자는 반감기 이후에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반감기 때만 투자를 하겠다 해서 반감기 때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분을 먹겠죠. 또 여기서 사도 여기까지 상승하고, 여기서 사도 여기까지 상승하고, 이렇게만 투자하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뭐 여기서도 사겠다,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겠다, 저는 저평가 때 모아가서 고평가 때 팔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죠. 사실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고 저렇게 해도 수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잘 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걸 피해 나가려면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과 스타일을 찾고, 그 원칙을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저는 이 투자를 잘 해나가는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다면 유일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거나 말을 듣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정답은 스스로에게 있는데 자꾸 타인에게서 정답을 찾으려 하니까 투자로 작은 성공이나 작은 성취를 해도 결국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그것을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든요. 그럴 때야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주관을 강화시켜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면서 2021년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22년도에 돈을 많이 잃고 뭔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은 냉정하게 왜 실패했는지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칼을 갈아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를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